이건 말도 안 됩니다. 영국의 한 방송사에서 한국은 매 순간 미쳤다라고 말하며 한국에 다녀온 영국인들을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다녀온 영국인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말하며 한국에 다녀온 소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으로 이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요. 여기 한국에서 특파원으로 활동한 한 영국 여성이 이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도대체 영국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에서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는 노라 베이커입니다. 저는 최근 한국에서 특파원 생활을 했습니다. 2019년부터 한국에서 특파원 생활을 했었으니 가장 오랜 기간 한국에서 특파원 생활을 했네요. 정말 많은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네요. 최근 영국에선 BBC 코리아의 관심도가 대단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BBC 코리아에서는 한국의 뉴스와 인접국가의 뉴스를 보도하고 각종 이슈들도 여러분께 전달드리는 채널입니다. 저희 BBC는 50여 개의 나라의 해외 특파 협약을 맺고 있죠. 250여 명의 특파원들이 각 나라를 돌며 나라의 이슈와 인접국들의 뉴스를 전하며 전 세계에 관심이 있는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BBC 코리아의 조회수와 영상 시청수가 급격히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무섭구나라는 것을 직접 체감하고 있죠. 가면 갈수록 핵폭탄 같은 무서움이 있다고 느끼는 나라예요. 저는 여러 나라를 취재하며 무섭다고 느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한국 이전에 특파원으로 갔던 나라가 이탈리아였어요. 이탈리아에서의 특파원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 본사에 출근했을 때 동료들이 이탈리아가 어땠는지 많이 물어봤어요. 저는 우선 음식과 열정을 꼽았죠. 세계적으로 이탈리아는 미식의 나라이고 그들의 성격은 밝고 쾌활하며 항상 좋은 에너지를 방출한 것이 기억에 남았어요. 동료들은 그런 저의 소감을 듣고는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탈리아가 열정이 과도해서 각종 사건 사고가 많다고도 말하며 아쉬운 점도 이야기했어요. 소위 마피아라고 불리는 조직들이 움직임을 가질 때마다 이탈리아는 초비상에 걸리곤 했거든요. 한 번은 2016년에 이탈리아 정부에서 마피아 소탕 작전을 펼치며 대규모 수사에 착수했을 때 관련 공직자들과 연결책, 범죄 집단들이 법정에 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현장을 취재할 때 마피아라는 단체가 이탈리아의 수뇌부까지 침투하여 전반적인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몸소 체감하게 되었죠. 암암리에 청부살인과 실종이 빈번히 일어나게 되고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목숨을 내걸고 취재를 해도 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컸죠. 하지만 저는 제 사명을 다해서 목숨을 부지하며 취재에 임했고 결국 살아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은 제 노력에 공감해줬고 제 스스로도 보람된 특파원 생활이었다고 생각했죠. 가족들과 꿀맛 같은 휴가를 보낸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특파 행선지에 대한 내용으로 저를 회사로 콜했죠. 회사에 도착해서 팀장과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특파원 생활을 하며 그렇게 설레고 흥분되었던 적이 없었어요. 제 차기 발령지는 바로 한국이었기 때문이었죠. 그 당시 한국의 K-팝은 열풍이었고 한국의 문화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몰고 있었어요. 게다가 2018년도에 한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가지고 한국과 북한이 평화의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 한국이란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나라라는 타이틀을 가진 국가였죠. 저도 모르게 팀장에게 포옹을 하게 되고 한국으로의 특파원 생활에 대해 주변 지인들에게 소리치며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나 한국에 간다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친구들도 처음엔 축하해주고 부러워하다가 나중에는 작작하라는 소리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가족들도 이탈리아보다 더욱 안전한 한국으로의 특파 출장을 반겼어요. 제 동생 제임스는 한국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한국의 치안이 자신이 여태껏 여행 다녀본 나라 중에 최고라고 뽑으며 누나가 한국에 간다는 것에 안심이 된다며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달랐어요. 한국이 휴전국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 인접해 있고
중국과 일본이 주변에 인접해 있는 작은 나라라는 인식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범죄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냐면서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죠. 저는 한국이 정상회담을 한 이후 평화의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며 부모님을 안심시켰어요. 동생도 한국이 좋은 나라라는 것을 거듭 설명하며 저에게 힘을 실어줬죠. 그렇게 전 한국으로의 특파원 출장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으로 출국는 비행기에 몸을 담는 순간 저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했죠. 제가 탄 한국행 비행기는 한국의 대표적인 항공사였고 화면에는 한국의 K-팝 아이돌이 기내 안전사항을 전달하고 있었어요. 제가 탔던 비행기들 중 가장 세련되고 깔끔한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승무원의 친절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이 하나같이 한국의 스타들과 같이 아름다움과 멋짐을 자아냈어요. 한국으로 출발하기도 전에 한국의 서비스에 감탄하게 되었고 제 설렘은 더욱더 커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안전하고 편안한 비행 끝에 저는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BBC 코리아의 직원들이 입국장에서 저를 맞이해 주었고 저는 벤을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인터넷에서 보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고 산과 강이 어우러지고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한국의 수도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영국보다 더 세련된 건물들이 즐비하였고 자연과 어우러진 서울의 풍경이 저를 더욱 설레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역 인근의 믹 한국지사에 도착했고 수많은 직원 동료들의 환호를 받으며 한국에서의 특파원 생활이 시작되었죠. 한국에서 특파원 생활을 하며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20년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오스카를 수상했고 BTS의 버터라는 노래가 빌보드 4주 연속 1위를 하며 한국의 문화 콘텐츠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자리 잡았고 그 밖에도 한국의 자체 군사력의 발전 동향 및 국외자의 시점에서 보는 한국의 정치 동향, 한국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들을 취재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때때로는 힘든 일도 많았어요. 런던과의 시차로 인해 런던에서 취재 요청이 새벽에 들어올 때도 많았고 한국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여 인터뷰를 하며 참석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같이 감정이 동요될 때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안타까움과 두려움을 자아내는 사건들도 많았죠.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늘나라로 떠나버린 참사는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고 한국의 젊은 층들이 경제에 허덕이는 모습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엠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행한 비인격 단체들의 행동에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정상회담을 지켜보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며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며 한국에 왔던 제게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남한과 북한을 잇는 도로와 철도를 폐쇄하는 모습에 전쟁이 임박할 것이라는 분위기를 자아내어 두려움에 떨게 하는 사건들도 있었죠. 부모님의 말처럼 세상에 사건 사고가 없는 나라는 없다는 말이 와닿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당당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치안 시스템은 세계 최정상급이라는 것을요. 총기 소지가 불법이고 CCTV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 24시간 전국이 감시망에 들어와 있고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최근 미국에서 넘어온 유튜버들을 참교육하는 한국 남성들의 모습을 보고 한국의 국민들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한국에선 총기 소지가 불법이라는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만약 총기 소지가 합법이면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또 다른 살인이라는 범죄가 터질 가능성이 아주 컸기 때문이죠. 한국인들은 인격적으로 권선징악의 개념과 한국 고유의 한이라는 정서를 가지고 있기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행동이 악으로 변모할까 두렵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신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기도 하고요. 정말 제가 이렇게 바라는 이유는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사랑스러워졌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취재를 하며 한국의 문화와 생활을 느끼고 한국인들의 태도에 감동을 받기도 했어요. 한국인들은 존중이라는 마음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라고 차별도 안 하고 불의를 참지 않으며 빈부격차가 심하던 장애가 있던 존중의 자세로 상대방을 대하는 모습에 감명 깊었어요. 이런 모습 때문에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개월 전 런던에 근무하는 제 동료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예능 프로그램의 기획 파트에 있었어요. 영국에서 춤과 노래에 재능이 있는 남자들을 뽑아서 한국의 아이돌 프로젝트를 직접 체험하고 데뷔까지의 연습 과정을 기록하는 예능이었죠. 한국의 아이돌들은 대단하잖아요. 이미 BTS, 블랙핑크, 빅뱅, 아이유 등 전 세계에 각인된 아이돌이 무수히 많이 탄생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한국의 K-팝 문화는 그만큼 파급력이 대단해요. 제 동료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저와 한국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한국을 모티브로 한 기획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흥분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했어요. 저희는 삼겹살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친구가 말했어요. 노라,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부터 난 너무 설렜어. 무조건 한국에 출장을 가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거든. 그런데 한국은 나의 상상 그 이상의 나라야. 너도 느꼈겠지만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올 때부터 설레지 않았니? 인천공항에 세련되고 큰 규모에서 한번 놀라고 한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웅장한 건물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전혀 작은 나라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한국은 큰 존재로 다가왔어. 저는 대답했어요. 맞아, 미셸. 내가 처음 왔을 때와 같은 모습을 느꼈구나.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제일 좋은 것 중 하나는 난 취재를 하러 다니잖아. 그런데 한국은 24시간 밝아. 밤에도 안전한 느낌이 들어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취재할 때 무서운 느낌을 받지 않아. 한국이 CCTV가 많은 것 알지? 한국의 치안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이유가 한국의 CCTV는 24시간 돌아가고 있다는 거지. 난 이 나라에서 떠나고 싶지 않아. 저는 한국의 소주와 맥주를 결합한 소맥을 타며 미셸에게 말했죠. 미셸은 제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정말 넌 한국 사람이 다 된 것 같아. 그냥 머리만 노란 한국인이야.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 한국어도 할 줄 알아? 저는 대답했어요. 한국어 너무 쉬워. 처음엔 낯설게 느껴지는데 너도 배워보면 금방 배울 거야. 한국에선 한국어를 한글이라고 불러.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한국어를 물어보면 모두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배우기 편할 거야. 미셸은 깔깔 웃으며 저에게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삼겹살 주세요. 소주 주세요 등을 배웠어요. 한국의 술집이나 음식점에 가면 사용할 수 있는 말들이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미셸이 말했어요. 한국이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생각났어. 내가 흑인 혼혈이잖아. 그런데 흑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아. 그냥 한 명의 외국인으로 대하며 친절하게 대하는데 너무 감동받았어. 저도 그 말에 공감했어요. 한국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라고 설명하며 예절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죠. 그리고 전 물었어요. 미셸, 내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엄청 대박이 날 것 같아. 어떻게 기획하게 된 거야? 미셸은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영국에서 작년에 보이밴드를 뽑는 오디션을 진행했어. 그래서 5명의 남자들이 뽑혔지. 그들은 디어 앨리스라는 팀명을 갖게 되었어. 너도 알잖아? 전 세계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이 정말 대세라는 것을. 그런데 총괄 PD가 보이밴드를 세계적인 아이돌로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를 냈어.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한국으로 와야지. 한국하면 아이돌, 한국하면 K-팝 아니겠어? 한국의 아이돌 시스템이 우월하니 한국에서 평가받고 트레이닝을 해보자. 한국에서 영국인 남성 그룹으로 한국형 아이돌을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로 기획 단계에 들어가게 된 거지. 그래서 이미 한국의 유명한 아이돌 회사랑 협업 계약도 했고 프로그래머 하기로 했지. 엄청 기대돼. 저는 미셸의 이야기를 듣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과 유럽의 우수한 음반사들을 뒤로하고 한국에서 아이돌을 만든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한국의 위상이 지구를 뚫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와 미셸은 그렇게 한국 찬양을 하며 행복한 추억을 쌓았었어요. 그렇게 메이드 인 코리아는 성공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었고 한국에서 아침마당 격인 영국의 디스 모닝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시청률이 28%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경신했어요. 영국의 젊은 세대들도 한국의 아이돌 시스템과 영국 보이밴드의 성장을 궁금해하며 프로그램을 시청했다고 해요. 이렇듯 한국은 정말 많은 추억을 안겨준 곳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정말 아쉬운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특파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중국으로 파견 준비를 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이었죠. 저는 베이징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통보가 내려왔을 때 저와 함께한 한국의 동료들이 모두 입을 틀어막았어요. 저는 특파원 생활은 늘 그런 것이라 아쉬우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와 함께 동고동락한 PD들과 작가들이 눈물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앞을 가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팀원들을 달래고 애써 웃으려고 노력했죠. 그 이후로 저는 별도의 취재를 하러 다니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았어요. 정리도 필요할 뿐더러 베이징으로 파견 가기 전 런던으로 귀국할 준비도 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숙소에서 짐을 싸던 도중 제 담당 김 PD가 연락이 왔어요. 노라, 준비는 잘하고 있어요? 당신이 없으니까 허전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제가 슬퍼하면 모두 슬퍼할 것 같아 애써당당하게 말을 이어갔죠. 킴, 나도 너무 아쉬워요. 한국에서 눌러앉고 살고 싶을 정도라서 짐도 제대로 못 싸고 있어요. 짐을 싸다가 창밖을 보면 짐을 싸던 손을 놓게 돼요. 그러자 김 PD는 제게 말했어요. 나와요. 술이나 한잔해요. 제가 보내는 주소로 와요. 저는 알겠다고 말하고 나갈 준비를 했어요. 함께했던 동료가 챙겨주니 고마웠죠. 술 한잔하며 후를 털어버리기 위해 보내준 주소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은 평범한 술집이 아니었어요. 마치 집과 같았죠. 요즘 유행하는 로제의 아파트, 노래가 떠오르는 집이었어요. 저는 PD가 나를 집으로 초대한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주소에 도착했는데 아파트예요.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러자 김 PD는 내려오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의문이 든 채 기다리고 있었고 김 PD가 내려왔죠.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도중 김 PD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는 그녀를 달래며 말없이 안아주었어요. 그러자 김 PD가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 앞에 도착해서 그녀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고맙다고 말하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불이 꺼져 어두웠고 현관에만 불빛이 가득했죠. 중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불이 켜지며 저와 함께 동고동락한 동료들이 고깔모자를 쓰고 풍선을 흔들며 저를 맞이해 주었고 거실에는 BBC 코리아의 최고의 특파원이라는 플랜카드가 붙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폭죽이 터지고 케이크를 들고 작가님이 다가왔죠. 케이크에는 제가 취재용 마이크를 잡고 웃고 있는 캐릭터가 꽂혀 있었고 케이크에는 한국의 정을 그대에게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소리를 내며 크게 울어버렸어요. 팀원들은 그런 저에게 다가와 저를 꼭 끌어안아주며 수고했어요. 고생 많았어요. 사랑해요. 라는 말을 건네며 저를 달래주었죠. 그리고 저와 함께했던 카메라 감독님이 케이크의 크림을 제 얼굴에 바르며 울지마. 어떤 현장에서나 밝고 당당하던 노라 어디 갔어? 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죠. 금세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지고 저는 깜짝 서프라이즈 파티를 열어준 팀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어요. 김 PD는 샴페인을 들고 와서 오픈하고 남은 팀원들은 거실의 테이블 위로 음식들을 하나 둘씩 가져오기 시작했죠. 음식들은 하나같이 제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좋아했던 한국 음식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잡채와 갈비, 미역국과 김치전,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 튀김, 순대 조합까지 모든 게 완벽한 저녁 한상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팀원들과 특파원으로 활동하면서 경험했던 추억들을 회상하며 즐거운 자리를 가졌어요. 그날 술도 많이 먹어서 하룻밤을 지샌 후 출근하지 않는 몇몇 동료들과 해장으로 국밥까지 마무리하며 저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전 동료들의 환대를 받으며 런던으로 돌아왔죠. 본사 팀원들과 가족들이 저를 반겼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엄청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것을 느끼고 왔다고 말하며 이 부분에 대해 엄청 자세히 얘기해 주었죠. 팀원들과 가족들은 이 얘기를 듣고 한국으로 파견 가길 정말 잘했다고 말하고 몇몇은 부럽다고도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인생에 한 번은 꼭 가야만 하는 나라라고 한국 자랑을 입이 부르트도록 하고 다녔어요.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제2의 고향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가족들과 모처럼 모여 저녁 식사 자리를 갖게 되어 식사를 하던 중 어머니가 제게 물었어요. 다음 파견 가는 나라가 중국이라던데 어디로 가는 거니? 저는 베이징으로 간다고 했고 기간은 미정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제게 걱정 어린 말투로 말했어요. 중국인들이 유럽 여행을 오면 좋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그 나라의 중심부로 간다는 게 썩 내키지는 않다. 그리고 거긴 공산주의 이념이 강한 국가이니 다른 국가들보다 더 몸조리를 잘해야 할 거야. 저는 걱정하는 어머니를 여느 때와 같이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중국은 또 중국 나름의 매력이 있겠죠. 저도 보고 들은 것들이 있어서 걱정이긴 한데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여차하면 바로 옆이 한국인이 한국으로 도망갈게요. 염려 마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노라. 이전 국가들에서는 버텨보겠다고 말했으면서 한국이 오죽 좋으면 한국으로 도망가겠다고 말하는 거니? 한국이 그만큼 너에게 좋은 나라로 인식이 잡혔나 보구나. 너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말을 들으니 재밌구나. 가족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저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많이 제 가슴속에 자리 잡았는지 느끼며 같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베이징으로 떠날 준비를 마치고 내일이면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요. 중국은 한국과 다른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보다 행복한 생활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저와 함께했던 PD님과 작가님, 그리고 생생한 현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나의 팀이 있었기에 한국에 있는 순간만큼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을 취재하며 한국의 문화도 경험하고 한국의 음식도 맛보았고 때론 PD님이 뉴스 소스를 제게 일임하며 제가 진심으로 궁금했던 한국의 모습들도 자유로이 취재하며 같이 만들어가는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언론은 제약이 많고 매스컴을 단속한다는 얘기도 무성해서 걱정이 더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파원 생활 중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야겠어요. 그만큼 한국은 제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젠 관광객으로 한국인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한국에서 보내준 정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또 볼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아 참. 그리고 제 친구가 기획했던 디어 앨리스가 데뷔를 하게 된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고국인 영국인들이 제가 사랑하는 나라인 한국에서 사랑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한국과 영국이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기를 기대합니다. 고마웠어요, 한국. 다음에 다시 만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국에서 한국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니.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시청하는 한 사람으로서 영국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네요.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